안녕하십니까. 잘난 체하는 욱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공을 얇게 친다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이제 서브의 룰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뭐 이런 얘기를 재밌게 풀어내면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공을 얇게 친다는 것은 지금까지 선수들이 이제 중국 지금 뭐 최고로 앞서 있다는 중국 선수들도 모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여러 동영상을 봤으니까요. 그럼 얇게 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럼 얇게 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고, 탁구는 앞에 붙어 있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선수들은, 그러니까 지금 최고의 선수들, 중국 선수들을 비롯한 뭐 최고 기량을 갖춘 선수들도 탁구대에서 50cm 떨어져서 플레이를 하지 못하죠. 자꾸 떨어집니다. 이건 왜 떨어질까요? 일단 탁구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cm 정도 떨어지는 데까지 오는데 도달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이게 여기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면은 이거 어떻게 대응해서 여기다 넘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 가볍다 보니까 급속도로 느려지죠. 아무리 여기서 강하게 때려서 온 공도 드라이브가 걸리든지 온 공도 이쯤 지나게 되면 급격하게 속도가 늘어져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게 칠 수 있죠.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예전에는 전진 속공형이라는 전형이 있었죠. 지금은 도태되고 없어졌어요. 뭐에 도태됐느냐? 자, 예전에는 이렇게 오서 강하게 온 공을 받기 위해서 뒤로 가서 받아 당겼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발전하니까요. 스포츠는 발전하니까 어느 때부터인가는 뒤로 떨어져서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어요. 자, 이 전형의 전진 속공형이 맥을 못 쳤죠. 그러다 보니까 전진 속공형은 이제 도태되고 없어요. 지금은 성적을 낼 수가 없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걷는 전형들한테 성적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럼 드라이브라는 기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요? 일단 뭐 얇게 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드라이브라는 기술이 어떻게 생겨났을지 뭐 정확한 뭐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유추 짐작해 보건데, 제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드라이브라는 기술을 과연 어떤 한 천재가 드라이브를 제가 여러 편에서 설명드렸지만, 드라이브의 원리를 이해한 천재가 이렇게 치면 드라이브 공이 이렇게 휘니까, 공기 저항에 의해서 휘니까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드라이브라는 기술을 내가 창안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드라이브의 원리는 지금 누구든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창안자가, 드라이브 기술의 창안자가 다 설명을 했을 테니까요. 다 알고 있었겠죠. 전수 받은 사람들도 다 알았을 거고. 근데 지금 아무도, 제가 이 동영상을 찍기 전까지 아무도 그 드라이브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보면 드라이브는 과연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작고하신 아버지께서 쓰시던, 학창 시절에 쓰시던 탁구채가 집에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어딘가 보관되어 있을 텐데, 그 탁구채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그 시기를 따져보면 약 지금으로부터 한 80년에서 80년 전후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학창 시절에 사용하셨다면 아마 70년 내지 80년 전, 이 무렵에 사용하시던 탁구채로 추정이 되는데, 자, 이 탁구채에 지금은 라바가 붙어 있는 이 면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약간 뭐 스펀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이런 고무가 아닌
그러니까 스피니까 그러니까 마찰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단지 이렇게 푹신푹신한 그 쿠션만 있는 그런 재질의 물체가 이렇게 지금 라바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걸 갖고 이제 그 시절에는 탁구를 친 거죠. 자, 탁구의 그 셀룰로이드 공이라는 지금 마구로 지금 형성된 이 공이 만들어진 게 약 120년 전, 뭐 130년 전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서 추정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탁구가 이제 본격적인 현대적인 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을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3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무렵을 70년 전후라고 생각했을 때, 요 무렵에만 해도 탁구 라켓에는 지금처럼 마찰력이 좋은 고무 재질이 붙어 있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드라이브는 말이죠, 회전을 이용해서 공이 휘게 만드는 기술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휘지 않는다면 드라이브는 별로 효용이 없어요. 뭐 드라이브가 갖는 그 특성 중에 이제 회전이 많이 걸려 있으므로 라켓에 갖다 대면 이제 이게 이제 이게 튀어나올 때 굉장히 그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뭐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효과 때문에 상대방 선수가 다시 넘기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의 효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휘는 성질이겠죠. 아무래도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휘는 성질 때문에, 휘기 때문에 네트를 넘어서 여기에 떨어뜨리기가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뒤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기에 떨어뜨리기가 매우 유리하죠. 강하게 쳐도 여기 잘 떨어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그냥 공을 치게 되면 중력의 영향만 있으니까 약간 위에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대부분 나가게 되죠. 이게 걸리거나 나갈 확률이 높죠. 이것은 제가 전에 찍었던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 그런 재질이 붙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드라이브라는 그 기술이 딱히 없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드라이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생각하건대, 제가 유추해 보건대 드라이브는 이렇게 됐을 겁니다. 탁구를 치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치다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드라이브의 원리대로 약간 기울여서 치게 되면 이걸 약간 채를 기울여서 치게 되면 공이 약간 회전을 먹어요. 그래서 약간 휘어요. 드라이브를 완벽하게 이렇게 휘어서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면 많이 휘지만 약간 휘어요. 그러면 탁구를 즐기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약간씩 기울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많이 기울여서 치게 됐을 거고, 그때 굉장히 그 선수가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겠죠. 상대방이 상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다 보니까 현재의 드라이브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추죠. 그냥 뭐 증명할 방법은 없겠죠.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그럼 얇게 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오늘은 시간 관계로 다음 편에서 계속해 보겠습니다.